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12월 확정되어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메이저 리서치 측에 많이 문의도 해주시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콘텐츠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및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재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팀장이 이전에 고교학점제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콘텐츠가 있으니 이를 먼저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 팀장이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 수능, 내신, 즉 전반적인 입시가 모두 바뀐 사항에 대해 핵심을 짚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교육부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할 2028 대학 입시제도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안에서 수능 선택 과목을 없애고 인문 자연계열 학생들이 똑같은 수능을 치도록 한다는 등이 어느 정도의 가닥은 잡혀 있었지만 심화수학을 절대평가 영역으로 신설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친 후 2023년 12월 발표한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서는 대부분의 사항이 확정된 만큼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기준으로 말씀해드린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서의 첫 번째 핵심 변화 사항은 수능에 생긴 변화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수능 국어 및 수학 영역을 공통 선택과목 구조로 개편했고 현재까지 해당 구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공통과목 선택과목 수능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 팀장이 이전이 수능 등급컷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렸으니 이를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영역이 선택형으로 전환되었고 탐구 영역은 원래도 선택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죠. 특히 2025학년도부터는 자연계열에서 수학 탐구 응시 과목 지정을 많이들 폐지하면서 사탐런, 확통런을 하는 학생들이 꽤 생겨나긴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개방이라고 하긴 해도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맞게끔 자유로이 선택 과목을 골랐으면 한다는 선택형 수능 구조 도입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적분 기하와 과학탐구 조합은 자연계열,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 조합은 보통 인문계열, 최상위권 인문계열 모집단이나 상경계 등을 노리는 학생들은 미적분 기하와 사회탐구 조합으로 응시하는 경향성이 고착화되었고 명목상으로 계열 구분이 자유로운 선택형 수능이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계열이 나뉘어 있다 보니 소위 말하는 문과 침공이나 과탐 투과목 로또 등 유불리 문제가 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형 수능을 아예 폐지하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수능을 치르도록 하면서 모든 경계를 흐려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서 심화수학이 아예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 수학 출제 범위에서 대수는 기존인 수학 1, 미적분 1은 기존인 수학 2,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 확률과 통계에 해당합니다. 심화수학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미적분과 기하를 합친 과목으로 쉽게 말하면 2028학년도 수능부터 미적분 기하가 수능 출제 범위에서 선택 과목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아예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첨단학과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문과 침공 등 이과의 입시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고려하든 간에 수험생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자연계열 학과의 선호도가 많이 올라온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자연계열 특히 공과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상황에 더해서 공과계열 진학자들이 미적분 기하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교수님들의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 특히 상위권 대학이라면 더더욱 심화수학을 배웠고 또 잘하는 학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어도 아예 한국항공대학교에서 2021년도 이후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것처럼 지원 자격에 심화수학 이수자가 아니면 자연계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팀장이 여러 콘텐츠에서 너무 자주 언급해서 이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 성격을 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환해서 심화수학을 얼마나 열심히 이수했는지 살펴보거나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업 역량 평가를 도입해서 이수 과목 목록을 확인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심화수학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야기할 점은 일단 자연계열을 지망하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전 입시 때보다 확률과 통계를 공부해야 할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이었다면 고3 때는 원래 미적분, 기하 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학 과목 공부를 위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확률과 통계가 시험 범위에 강제로 들어가게 됐으니 어찌됐든 확률과 통계 과목 공부를 해야겠죠.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해 다룰 때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 기하에 비해 부담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일단 다 공부해본 수험생들이시라면 알겠지만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각 과목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적분 과목에는 강세를 보이는데 확률과 통계는 약한 학생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라면 확률과 통계의 필수화가 다소 아쉬울 수 있겠죠. 또 선택구조 도입 이전이 2022학년도 이전이 먼 수능까지 돌아봤을 때 순열조합 파트에서 평가원이 작정을 하고 어렵게 출제를 할 시에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확률과 통계 과목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미적분 기하 선택이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미적분 기하 과목에 이과 최상위권, 상위권 수험생들이 많이 분포했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자연
자연계열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수학에 많이 투자하고 또 좋아하는 비율도 높은 만큼 하나의 시험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지망 학생들은 상대평가에서 어느 정도는 밀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탐구 영역 출제 범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했었는데 이제 선택구조를 폐지하는 것에 한술 더 떠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만이 시험 범위로 통일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에서는 고1 때 배우고 끝나는 과목들인데 고3 때 내신 준비와 함께 수능 공부를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학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적어도 학생이 2, 3학년 때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수 과목 정도는 체크하는 추세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에 2026년 4월에서 5월에 나올 각 대학의 전형 계획에 대해서는 더욱 예의주시하고 또 이를 열심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능의 변별력이 2027학년도까지 이전 수능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 전망됩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 물론 교육부에서 공개할 예시 문항을 살펴봐야겠지만 과목의 난도가 그리 높지 않고 범위도 넓지 않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어려운 문항이 변별력 있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합사회에서 시장경제 쪽 단원을 어렵게 출제했는데 경제 관련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컴플레인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평가원 측에서도 출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국어 영역에서 물리학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익숙할 수 있는 물리학 지문들도 나온 만큼 아예 힘을 줘서 어렵게 출제하는 단원이 없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상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수학 영역도 탐구 영역도 그렇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문제를 변별력 있게 내려면 확실히 단일 단원에서 묻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을 융합한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수능의 변별력이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전만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듯 2028학년도부터는 더욱 수능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 영역은 공통 영역인 수학 1, 2에 확률과 통계만 평가하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은 1학년 범위지 하니까 2, 3학년 때의 학업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신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서의 두 번째 핵심 변화 사항은 내신에 생긴 변화입니다. 수능에 생긴 변화도 꽤 파격적인데 내신 체제에서도 엄청난 변화 사항이 생겼습니다. 현재 입시에서는 내신이나 수능이나 9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의 경우 5등급제로 개편됩니다. 1등급은 10%, 2등급은 24%로 누적 비율은 34%, 3등급은 32%로 누적 66%, 4등급은 24%로 누적 90%, 5등급은 10%로 누적 100%에 해당합니다. 과목의 평가 결과는 성취도 A에서 2로의 절대평가와 1등급에서 5등급으로의 상대평가 결과를 함께 기재합니다. 다만 사회과학 융합 과목의 경우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 문제 해결 중심 수업을 내시라 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도 그러하듯 체육, 예술, 교양, 교과군, 과학, 탐구, 실험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과목은 수능 출제 범위, 노란색으로 표시된 과목은 사회과학 융합 과목, 회색으로 표시된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하는 체육, 예술, 교양, 교과입니다. 아무튼 이 5등급제에서 1등급이 10% 비율이니 사실상 기존 1, 2등급이 거의 똑같이 1등급으로 묶여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려서 대학 측에서는 이들 사이에서 변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9등급제에서도 이 팀장이 콘텐츠로도 다루었듯 2등급 초반 내신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에 따라 지원 대학이 확확 달라졌는데 이 1, 2등급 학생이 똑같은 1등급으로 묶여버리니 대학 측에서는 평가를 하기가 좀 머리 아파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2028학년도 입시 이전의 경우 여러분께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속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의 성적을 보신 적 있다면 아시겠지만 표준 편차가 나오고 대학에도 제출이 되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표준 편차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Z점수처럼 표준 편차를 활용한 교과 성적 계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방법은 다르지만 반드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만 학업 역량을 검증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학업 역량을 판단할 때 표준 편차로 어느 정도는 이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등급 내에서도 해당 학생이 턱걸이 1등급인지 1등급 중에서도 원점수나 순위가 높은 안정 1등급인지 또는 해당 학생은 2등급이기는 하지만 1등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2등급이 되었을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는데 2028학년도부터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만 보고 판단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도 다각화가 되겠지만 교과 정량 성적 위주로 검증하는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 똑같은 1등급으로 묶인 학생들을 변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부담을 완화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다면 대학은 언제나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성격
합격을 더한다든가 면접을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저마다의 길을 찾겠지만요. 그리고 현재도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1등급이 절대 다수를 이루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의과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이 실수나 슬럼프로 미끄러져서 2등급이 나오는 이상 지금 입시체제에서의 3등급, 2등급처럼 타격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으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반적인 학업 수준이 높은 학생들끼리 경쟁이라 가장 최상위 성적을 가진 학생과 최하위 성적을 가진 학생이 급간이 좁은 만큼 1등급의 비율이 4%에서 10%로 늘었으니 10% 안에 들어가서 1등급을 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내신에 임할 시에 학생부 교과전형뿐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내신도 5등급제로 전환되고 절대평가 비율이 늘어났는데 내신을 따기는 더 쉬워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절대평가 성적과 상대평가 성적이 같이 기재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 팀장이 첨부한 성적 예시 자료를 다시 살펴보시면 어쩔 수 없이 성취도가 모두 A인 사실보다는 석차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고르게 분포해 있다는 점이 더 눈에 띕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팀장이 말씀드리기 전에는 석차 등급만 보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A를 주시는 경우도 많으니 어떻게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이 취지에 맞게 전공 관련 교과나 흥미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상대평가 성적이 같이 기재되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필연적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쪼개지다 보니 인원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20%로 1등급 비율이 늘어났다고 한들 절대적인 인원 자체가 적습니다.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20명이 선택했다고 해도 1등급은 2명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인원수가 많고 성적을 잘 취득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고려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상경계열에 지원할 학생들은 금융과 경제생활처럼 아예 절대평가인 융합선택 과목을 필수적으로 한두 가지는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 중심으로만 학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을 강구한다고는 하는데 이는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신에서 지식암기가 위주가 되는 오지선다형 평가는 자제하고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술형, 서술형 평가를 확대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와 연관 있는 것이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 단위인 수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보다 내신에서 이를 먼저 도입해보는 것이죠. 사실 논술형, 서술형 평가가 아무래도 오지선다형 문제보다 생각할 거리가 많고 사고력을 좀 더 활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은 맞을 것입니다. 다만 학교 현장의 교원과 학생들이 다소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식 암기 및 주입 위주의 사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해당 방향성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사고력을 기르려고 할지 또 다른 학원에서 사고력 시험에 대비하게 될지는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릴 2028 대입 개편안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과목이 출제 범위에서 빠지고 기존 수학 1, 2 확률과 통계로 통일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능 탐구 영역에서 출제 범위는 사회탐구의 경우 통합사회, 과학탐구의 경우 통합과학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내신 체제는 5등급제로 전환되었으며 상대평가 성적을 절대평가 성적과 함께 써둡니다. 이에 따라 수능에서 내신을 볼 가능성,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 또는 최소한으로 이수 현황 정도는 체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가 전형별로 점점 혼재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물론 정량 내신만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학업 역량을 보기는 하는데 이전보다 내신이 변별력이 떨어졌으니 면접을 통해 전공 적합성과 학생들이 능력을 확실히 검증하려고 면접의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2028학년도 입시 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도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들은 면접의 중요성 및 비중을 더욱 늘리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쩌면 이처럼 내신과 수능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대학별 논술 고사 및 자체 고사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신 100%, 수능 100%의 깔끔한 전형 구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고등학생이 될 학생들은 안타깝지만 내신, 수능,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두 놓치지 않아야 하는 철인 모드로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언제나 이 세 가지를 모두 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하고들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기존에 선행학습이 되어 있다거나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만한 능력 및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고 빨리 노선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도 그렇고 교육의 혁신을 강화하는 방향성은 좋지만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8 대입 개편이 방향성이 다소 배치되는 느낌도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타파하기 어려운 인서울 및 메디컬 등 상위권 대학 선호 현상과 섞여서 학생들이 더욱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이 바로 적용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뿐 아니라 2027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고3, 고1 학생들께서도 재수를 하면 새로운 수능을 치르고 새로운 범위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도 학생 여러분들께서 많은 혼란을 겪으실 것이기에 이 팀장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이 팀장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202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오늘의 콘텐츠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